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한국 영화가 바로 잠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성균과 정유미 배우가 출연을 한 영화인데요. 수면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꿈을 꾸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고는 있진 않습니다. 수면은 크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단계는 얕은 수면이고 3, 4단계는 깊은 수면, 그리고 5단계는 REM 수면이라고 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1, 2단계의 수면이 길어지고, 즉 얕은 수면이 길어지고 3, 4단계 깊은 수면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피로감도 쌓이고 질병의 회복도 더디되는 것입니다. 제가 문진을 할 때 잠은 잘 주무세요? 꿈 꾸는 거는 기억나세요? 라고 종종 질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꿈이 기억이 난다거나 눈 감고 안 잔 것 같은데 눈 뜨니 바로 아침이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1, 2단계의 수면이 길어진 탓입니다. 3, 4단계 깊은 수면, 이때가 되면 사람의 모든 근육은 다 이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휴식을 취하는 거죠. 뇌도 이때는 회복과 휴식을 위해서 활동량이 급속하게 감소합니다. 바로 이때 성장 호르몬과 회복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성장에 영향을 주고 또 키가 잘 크지 않겠죠.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면 회복 호르몬이 덜 나와서 질병의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픈 것이 회복도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바로 깊은 수면을 자지 못하는 것이죠. 수면제나 우울증약, 항불안제 이런 것들을 장기 복용하면 이 깊은 수면의 단계가 짧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REM 수면입니다. 3, 4단계 깊은 수면이 이어지다가 뇌만 각성하는 상태인데요. 즉 몸의 이완은 유지된 채로 뇌만 이렇게 각성이 일어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바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될 때는 우리 눈동자가 좌우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REM 수면은 Rapid Eye Movement라고 하는 약자인 것입니다. REM 수면이 끝나면 우리 근육의 혈액이 다시 차오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수면 중 발기가 일어납니다. 그 조조발기도 이제 이때 일어나는 것인데요. 남자들끼리 속된 말로 이제 텐트 쳤다 이런 것들이 다 조조발기를 뜻하는 건데, 조조발기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가위눌림이라고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나 아주 가끔 가위눌림을 다 경험하고는 했었는데요. 가위눌림은 REM 수면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REM 수면은 말했듯이 몸에 이완이 된 상태입니다. 몸에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이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뇌만 각성이 돼가지고 정신은 멀쩡한 거죠. 그래서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정신은 또렷하고 이런 상태가 막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고 사람 미치고 이러다가 환각도 보게 되고 환청도 들리게 되는 것이죠. 수면이 안 좋아지면 수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수면 장애에는 여러 가지 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충 러프하게 말을 하자면 첫 번째는 입면 장애입니다. 잠들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면증이 바로 입면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 중 각성입니다.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수면 중 각성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 바로 기면증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계속 졸려하고 또 잠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잠의 주인공이 바로 사건 수면입니다. 자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자면서 무언가를 먹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잠꼬대를 하거나 또 말을 하거나 행동들을 하는 것이 사건 수면입니다. 영화 잠은 바로 이 사건 수면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이성균이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누가 들어왔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정유미도 처음에는 단순 잠꼬대거니 하고 이제 넘겼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수면 중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면서 냉장고를 뒤져서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을 날것으로 먹는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창문을 열어서 거기에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이런 기이한 행동들을 하게 돼서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피가 날 때까지 벅벅벅 긁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깨어나서 물어보면 자기는 전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기로 해서 수면 전문의에게 찾아갑니다. 수면 전문의에게 말을 했더니 이거는 사건 수면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처방을 해주는데요. 하지만 약을 처방받았더라도 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기야 같이 기르던 애완견을
죽이는 사건까지 이제 납니다. 여기에 정유민이 이제 출산을 해서 이 사람이 잠이 들면 나와 아기까지 해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불안감과 걱정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성균은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는 사건 수면이 약 처방이 잘못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논문을 찾아보면서 지금 처방받은 약보다는 이 약이 더 좋다라고 이제 의사한테 말을 하고요. 정유미는 친정 엄마의 말에 솔깃합니다. 누가 들어왔어 라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이 사람 안에 몸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에 빠지게 됩니다. 영화는 이렇게 수면 치료와 샤머니즘의 구도를 보이면서 클라이맥스까지 갑니다. 더 이상 말하는 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다 보시고 나서 또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잠은 저예산으로 참 잘 만든 한국 영화입니다. 흥행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예산이라서 손익분기점은 넘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샤머니즘이라고 해서 공포 영화까지는 아니고 스릴러, 오컬트, 한국식 오컬트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